198페이지 사인 법칙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사인 법칙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우리가 삼각형은 옛날에는 이제 6가지 요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꼭지점 ABC가 있었을 때 각이 3개가 존재하고 변이 3개가 존재합니다. 이 각 3개, 변 3개를 묶어갖고 삼각형이 6가지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요소 중에서 어떻게 보면 3가지를 알면 나머지 3가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사인 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대변의 길을 각각 A, B, C다라고 잡아놓고 본다면 사인 법칙, 자, 사인 A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A의 값과 사인 B분의 마주보고 있는 대변 B,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C, 이 값들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얼마로 똑같느냐? 이 세 꼭지점을 지나가는 하나의 외접원을 만들었을 때 이 외접원의 지름으로 똑같아집니다. 반지름의 2배, 지름으로서 이 길이가 항상 일정하게 되더라.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은 일단 공식이니까 일단 외워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증명 과정은 19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8페이지부터 밑에부터 199페이지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 얘기하세요. 나중에 증명 한번 해드리면 되니까. 사인 법칙은 예각이든 직각이든 둔각이든 모두 다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인 법칙이고, 요 사인 법칙을 기억을 잘 하시면 꼭 2번 보시면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요것들은 이걸 전부 다 변형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 1번 보시면, 자, 이것들은 사인 뭐 요렇게 돼 있는 건데, 거기 변형식의 1번 보면 사인 A가 얼마냐, 사인 B가 얼마냐, 사인 C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지. 변형하는 거야. 자, 사인 A분의 A가 얘들이랑 똑같은데 외접원의 지름 2R과 똑같습니다. 요거 두 개 차례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사인 A의 값은 뭐와 똑같느냐? 2R분의 A와 똑같더라. 마찬가지 사인 B분의 B의 값은 2R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인 B의 값은 뭐가 된다? 2R분의 B가 된다. 그 다음 사인 C분의 C의 값은 2R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인 C의 값은 2R분의 C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 얘가 자, 사인 A 각에 대해서 주어져 있고 A, B, C 변의 길이에 대해서 주어져 있고 2R 외접원의 지름으로 주어져 있는데, 자, 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뭘로 바꿀 수 있다? 변의 길이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뭘 할 수 있다? 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변의 길이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변형식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변형식은 뭐냐면요, 요거를 이제 A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지금은 요건 이제 분모에 들어있는 걸로 정리를 한 거고요. 요건 이제 분자에 들어있는 걸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인 A분의 A가 2R이었으니 분모만큼 곱해주시면 A는 2R 곱하기 사인 A가 되더라. 마찬가지 사인 B분의 B가 2R인데 분자로 정리하면 B는 2R 곱하기 사인 B가 되더라. 또 사인 C분의 C의 값이 2R입니다. 분자 쪽으로 정리할까요? C는 2R 곱하기 사인 C가 되더라.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의 모양을 바꿔준 형태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게 된다. 그런 다음에 간혹가다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봅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값은 뭐하고 똑같느냐? 이거는 세변의 길이 A 대 B 대 C하고 똑같습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왜? A 대 B 대 C, A 대 B 대 C는 2R 곱하기 사인 A 대 2R 곱하기 사인 B 대 2R 곱하기 사인 C인데 2R로 다 약분해 보면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요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변의 길이비는 sin A 대 sin B 대 sin C와 같습니다. 반대 sin A, sin B, sin C는 세변의 길이비 A 대 B 대 C와 동일하게 됩니다. 요 중에서 우리가 제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마다 사인 법칙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변의 길이로 바꿔줄 수 있는 놈이 된다. 이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하나의 테크닉으로 기억할 게 뭐냐면 sin A분의 A잖아. sin A분의 마주보고 있는 대변 A예요. sin B분의 B, sin B분의 대변, sin C분의 C, sin C분의 C 대변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사인 법칙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그럼 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할 거냐 이거거든. 책에 보시면 199페이지 여기 밑에 보시면 사인 법칙의 적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법칙 언제 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1번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그 다음 2번 두 변의 길이와 그 낀 각이 아닌 한 각이 주어질 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사인 법칙은 뭐라고요? sin A 대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요 두 개를 가르쳐 주고 나머지 한 개를 더 가르쳐 준 거야. 사인 법칙에서 각과 대변의 길이를 하나 가르쳐 준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더 추가시킨 겁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 주어졌을 때 얘랑 얘랑 가르쳐 주고 나머지 뭘 가르쳐 준다? 나머지 한 각을 더 가르쳐 준다. 그럼 어떻게 돼? 삼각해서 두 각 가르쳐 주면 세 각 합하면 180이니까 세 각을 다 알아볼 수 있겠지. 그러면 한 변과 두 각 또는 한 변과 양끝각을 알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르쳐 준 상태에서 변을 하나 더 가르쳐 준다 생각해봐. 야, 그러면 이 각 가르쳐 줬고 얘를 알고 있어.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변은 B 아님 C지. B를 가르쳐 줬다 생각해봐. 어떻게 되니? 두 변과 야의 낀 각이 아닌 나머지 한 각을 가르쳐 준 거잖아. 얘가 아니라 이걸 가르쳐 줬다 생각해봐. 그럼 두 변과 낀 각이 아닌 나머지 한 각을 가르쳐 준 거지. 그래서 한 각과 거기에 해당하는 대변 이거를 가르쳐 준 상태에서 나머지 한 각을 더 가르쳐 주거나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더 가르쳐 줬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걸 외우기 쉽게 한다고 이제 어떻게 한 거야? 이제 한 변과 두 각, 한 변과 양끝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 또는 두 변과 낀 각이 아닌 나머지 한 각을 가르쳐 줬을 때 사인 법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각과 거기에 해당하는 대변의 길이가 가르쳐 줘놨어. 그럼 나머지 한 조건, 나머지 한 변이나 한 각을 가르쳐 준다. 또는 구해야 된다. 그런 경우 우리는 사인 법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사인 법칙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인 법칙이 뭐다라는 거, 이거의 변형식 중에서 각을 변의 길이로 환산하는 거, 요거는 자주 나옵니다. 삼각형의 이름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얘들은 요거 파란색 요거는 조금 기억해 놓을 만한데 요거는 굳이 문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모양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하시고 그 다음 문제 풀이로 들어갑시다. 자, 1번 가봅시다. 첫 번째. 자, 사인 법칙 이용해갖고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 자, A가 10이고요. 각 A가 45도, 각 C가 60도일 때 C 값을 구하세요. 이건 뭡니까? 각하고 대변하고 하나 가르쳐 줘놨지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각을 가르쳐 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한 변과 두 개의 각을 가르쳐 준 경우니까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 그대로 가는 거야. 사인 45도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10은 사인 60도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C와 같아져야 됩니다. 끝. 대하선 곱할까? 10 곱하기 사인 60도 얼마지? 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요. 얘는 자 1 곱하면 C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2 사라질 거고요. 따라서 C의 값은 양변 루트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5루트 6 정도 나와지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사인 법칙 이용해서 변의 길이 C를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사용한 거다? 대변의 길이와 대각의 크기 한 쌍을 알고 있는 경우에 나머지 조건이 추가가 돼서 우린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삼각형의 6가지 요소 중에서 변 두 개 각 하나 가르쳐놨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한 변과 각 두 개를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뭡니까? 대각과 대변의 길이를 하나 알고 있네요. 거기에 나머지 한 변이나 한 각 이런 게 추가가 된 겁니다.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 30도 분의 마주 보이는 변의 길이 1은 여기 각 얼마인지 몰라요. 사인 C 분의 마주 보고 있는 변의 길이 루트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요. 대각선 곱하겠습니다. 사인 C는 곱하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그럼 이거 결국 2분의 루트 3 되는 거잖아. 사인 C가 2분의 루트 3 나왔어요. C는 몇 도일까요? 60도 되겠지요. 그럼 자 C가 60도가 되면요. 요게 60도, 30도. 그럼 여기 몇 도 돼야 돼? 90도 돼야 될 거 아니야. 삼각형 세 각이 하면 180이니까. 그지? 그러면 각 A는 90도가 됩니다. 뭡니까?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성립하겠지? 요 변의 길이 A 값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제곱은 야제곱 더하기 야제곱. A제곱은 4 나옵니다.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2가 나와집니다. 물론 1대 루트 3대 2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답 줘놓으면 되겠지요? 이러면 틀립니다. 여기까지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인 C의 값이 2분의 루트 3 나왔습니다. 그치요? 얘가 60도지요? 하지만 120도일 수도 있습니다. 얼싸안고 사인은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이 2분의 루트 3 되는 것은 어디다? 1사분면에서 60도지만 2사분면에서도 60도 올라올 수 있으니 시초선으로부터 몇 도? 120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 해줘야 돼. 첫 번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120도일 수도 있지 않냐. 얘가 120이 되면 합쳐서 150이네. 180 되려면 여기가 30 돼야 되겠네. 그 다음 120, 30, 30 두 밑각이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야가 1이면 A도 얼마 돼야 돼? 1이 되어야 해.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둘 다 적어 놓으셔야 답이 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다? 사인은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예각삼각형이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실 수도 있고 둔각삼각형이면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말이?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구한 건 잘했잖아. 나머지나 요것만 이게 둔각일 수도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오늘 복습하실 때 요거 다시 한번 살짝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요?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A가 2루트 2고요. 그 다음에 각 B가 60도, 각 C가 75도.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외접원의 중심, 요것을 우리는 외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2 때 배웠던 내용들. 자,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우와, 어떡하지? 얘가 60도, 얘가 75도, 두 개 더하면 몇 도? 135도 되겠지요. 그죠? 그럼 삼각형에서 세각의 합이 180인데 두 개 더한 값 알고 있어. 나머지 하나 찾을 수 있네? 여기 몇 도? 45도. 이걸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한 거다? 대각과 대변의 길이를 한 쌍을 찾아낸 거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가자. 사인 45도 분의 2루트 2는 우리가 배웠던 사인 법칙은 이거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인데 야 B 값 C 값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들은 다 똑같아. 뭐로? 외접원의 지름으로 길이가 다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야잖아 지금. 반지름 찾으라고 한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계산해볼까요? 양배에다 사인 45도 곱하면 2루트 2는 2r 곱하기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되겠지요. 2 약분되고요. 루트 2 약분하고 나니까 반지름 r의 값은 얼마 됩니까? 2가 됩니다. 그냥 뭐 장황한 설명 필요 없이 야 두 개 더하면 135도 야 45도 사인 45도분의 대변의 길이 2루트 2는 지름의 길이랑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반지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2분의 루트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미지수 야만 남네. R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걸로 갑시다. 자 202페이지 이구나 201페이지 필수예제 3번하고 4번입니다. 자 3번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가 각각 6대 7대 9입니다. 이때 sin A 대 sin B 대 sin C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야들의 비율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앞쪽에서 이제 봤었을 때 sin A 대 sin B 대 sin C하고 똑같은 건 누구라 그랬습니까? 세변의 길이비 A 대 B 대 C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 봐봐. A, B, C로 주어졌으니까 이걸 구하고 싶은데 야랑 똑같은 값이니까 우리 뭘 구하자? 요거를 구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요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급 풀이를 들고 오는 건데 밑에 풀이 보시면 그래 돼 있어요. A 플러스 B는 야들의 비율이 6대 7대 9인데 진짜로 6이고 7이고 9란 뜻이 아니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6K, B 플러스 C는 7K, C 플러스 A는 9K라고 놓고서 연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넣어가지고서 막 일일이 다 찾은 거야. 귀찮아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건 뭘로 나타나 있을 때? 비율로 나타나 있을 때는 굳이 K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해도 돼. A 플러스 B는 6, B 플러스 C는 7, C 플러스 A는 9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언제? 비율로 나타나져 있고 비율을 물어봤을 때는. 이때는 우리가 뒤에 K를 안 붙이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좌변끼리 우변끼리 싹 다 더하자. 좌변에 A 2개, B 2개, C 2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개씩 있습니다. 6, 7, 9 더해주시면 22 정도 되겠네요. 2로 나누어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1이 됩니다. 오케이. 자, B 더하기 C가 7이었으니 7 더하기 4를 해야 11이 될 것이고 C 더하기 A가 9였으니 9에다가 2를 더해야 11이 될 것이고 그 다음 A 더하기 B가 6이었으니 6에다가 5를 더해야 11이 될 것이다. 끝났네. 따라서 A 대 B 대 C의 값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4 대 2 대 5가 되더라. 이렇게 답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언제? 비율로 나타나져 있고 비율이 몇 대 몇이냐로 물었을 때는 굳이 뒤에다 K 안 붙이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값을 찾아내야 되는 경우 또는 이게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은 뭐다?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와 같다. 이 내용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필수예제 4번. 네, 하셔도 됩니다. 자, 필수예제 4번을 보시면은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잘 가, 내일 봐. 4번은 아까 이제 설명할 때 그건 거였어요. 사인 법칙의 강점은 뭐냐? 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변의 길이로 환산할 수 있다.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봐라.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자, 우리는 sin A분의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A의 값이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sin A의 값은 2R분의 A가 되더라.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걸 이제 본 거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sin A, sin B, sin C 자리에다가 이걸 전부 다 대입하는 거예요. 따라서 A 곱하기 sin A 대신에 2R분의 A 넣어주시고 B 곱하기 sin B 대신에 2R분의 B 넣어주시고 더하기 C 곱하기 sin C분의 2R분의 C를 대입해 줍니다. 끝. 그런 다음 양변에다가 2R을 곱해주자. 2R 약분되고 남는 거 A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과 같네요. 이거 뭡니까? 피타잖아요. 피타고라스. 따라서 뭐가? A가 빗변인 또는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되더라. 이렇게 답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in, 각으로 표현되는 것을 뭐로? 변의 길이로 환산해서 삼각형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이름 몇 개? 6개. 예각, 직각, 둔각,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근데 우리는 중학교 3학년 이상, 요즘 피타 2학년 때 배우니까 2학년 이상에서 예각, 직각, 둔각을 표현할 때 각도기로 안 잽니다. 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해갖고 등호가 성립하면은 직각삼각형 A 제곱이 더 커지게 되면은 얘는 둔각삼각형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더 커지게 되면은 얘는 예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를 보시면 도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에다가 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3개의 점 A, B, C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A, B, C. 3점 A, B, C를 잡아줬을 때 A, B의 길이가 50m. 그 다음 여기가 45도, 여기가 105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호수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무슨 문제지요? 보세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간 원이니까 이건 뭐예요? 외접원이지요. 그지? 그 다음 45도, 105도 합하면 150도. 여기는 30도. 대각과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네. 세 꼭지점을 지나가는 외접원을 그렸을 때 뭐가 성립한다? 얘는 사인 법칙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사인 30도 분의 미쳤다. 뭐 앉으시고 사인 30도 분의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50은 뭐와 똑같다? 외접원의 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2R과 같아지게 된다.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한 게 뭡니까? 이 호수의 지름의 값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지요. 그럼 이거 구하는 얘기야. 각각 자 50을 sin 30도 2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아래 위로 2 곱해주시면 약분될 거고요. 얼마? 100. 따라서 R이 반지름이고 2R이 지름이므로 지름의 값은 얼마라고 답하면 된다? 100이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 사인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사인 법칙은 이제 뭐다?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가는 외접원 하나 그리게 됐을 때 사인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외접원의 지름 2R로 똑같다. 그럼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다? 대각과 대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 나머지 한 변의 길이나 나머지 한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고 사인 법칙에서 우리가 좀 봐주셔야 될 내용은 이제 뭐다? 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뭘로? 변의 길이로 환산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자, 지금 사인 법칙만 이렇게 배웠지요?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따로따로 배우고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두 개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인을 쓰고 이런 경우는 코사인을 쓰고 한 문제 안에서 다 써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로따로 공부를 좀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